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자입니다. 정신없는 5월이 열심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5월달이 지나가면 6월달이고 6월달이 지나가면은 올해의 반이 끝나는 거죠. 참 저희 선배님들 말씀대로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요새 좀 이런 질문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전세 월세 말고 내 집 마련하라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작년 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거래량이 급감한 10월 이후로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5월 초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강의도 있고 책도 쓰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최근 몇 개월 동안에 제 영상의 댓글이 좀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걸 느끼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 야, 인간적으로 자 솔직히 오르겠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질문 좀 많기도 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제 채널 쭉 봐오신 분들도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간단히 드리자면 네, 좀 오를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크게 뭔가 오해하시나 본데요. 시장이 지금 2015년도부터 움직였거든요. 서울은 2015, 16, 17, 18, 19, 20, 21, 2년, 22 지금 8년 차고 7년 정도 움직인 거고요. 중간에 2018이랑 2019년도 사이에 1년 정도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년 정도는 오른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해도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지난 6년, 7년은 그럼 상식적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를 거라고 생각했으면 다 샀죠. 다 샀죠. 안 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미 상식에 안 맞다는 사실이 제가 어떤 논리적으로 말장난을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상식적으로 오르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대부분의 이유는 뭐냐면 긴축이에요. 코로나나 미국의 긴축이나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비트코인 사태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설마 이런 증상들에 대한 과거 히스토리를 모르고 공부를 안 하고 대입을 안 해보고 이런 논리를 가지고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시면은 큰 오산이세요. 저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혼자 처박혀서 오랜 시간 공부를 했고요. 데이터나 분석 기술이나 이런 거를 다 배웠었지만 필요 없는 건 버린 거예요. 제가 완벽하진 않아요. 저는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진 않기 때문에. 근데 이건 알아주세요. 제가 전문적인 데이터나 거시경제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제 투자에 있어서 그게 절대적인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믿어요. 정말로 투자를 해보셨고 돈을 버신 분이라면 제 얘기에 동감해 주실 거라는 거 저는 믿어요. 금리요? 아니면 미국 경제요? 미국 부동산 가격? 코로나? 러시아 전쟁? 코스피? 아니면 비트코인?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으로 파악했을 때만이 지난 40년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다 아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이 나보다 많이 알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과 저 모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거 하나만 얘기해봐요. 여러분 저한테 설명하는 그 경제 지식 있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90% 아니요. 99%는 어디 가서 듣고 온 거잖아요. 아니에요? 직접 논문 찾고 직접 데이터 통계 내서 석사, 박사, 학위 가진 사람들이 하듯이 본인이 연구한 거라고요? 절대 아니잖아요. 다 어디서 저도 인정할게요. 다 어디서 주워 읽고 주워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그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동산은 수요 공급은 맞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와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버리려고 하세요. 이해는 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 정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지방에서 돈 벌 분들은 다 벌고 계시거든요. 지방시장 위험해요. 위험한 건 아는데 돈 번 분들이 워낙 많아요. 여기도 계실걸요? 저희 백수클럽에도 계시고 제 수강생분들 중에도 계시고 그리고 제 수업 듣고 내 집 마련했다가 지금 불안해하는 분도 계시고 잘한 분도 계시고 개인 플레이는 맞는데 저는 여전히 수요 공급을 봤을 때 올해 시장은 불안 요소가 훨씬 더 많아 보이거든요.
당장에 전월세 시장이 슬슬 시작이 될 거예요. 그 기사에 발표했잖아요. 제가 라이브 때 말씀드렸죠. 기사에 뭐라고 했습니까? 8월 달부터 예전에 8, 9, 10, 11, 12 5개월 동안에 만료되는 서울의 갱신권이 몇 개? 15,000개예요. 한 달에 3,000건씩 썼단 말이에요. 그럼 여태까지 계약이 없었던 게 어느 정도 해소가 설명이 되죠. 그리고 이제 8월 달부터 어떻게 할 겁니다. 3,000건씩 나오는 거 8, 9, 10, 11, 12 3,000건씩 나오는 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마 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걔네가 나온 집의 개수는 똑같지 않냐. 근데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게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절대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타이밍이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상식에서 벗어나 있는 건 지방시장이죠. 하지만 지방시장, 제가 2019년도 말,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1, 2년 이내에 지방시장과 월세라는 키워드가 완전 급부상이 될 거고 시장에서 제일 중요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글도 적었었습니다. 월세, 지방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월세와 지방이다. 월세는 서울이 중요했던 거고 지방시장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때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 2020년도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팔고 계시겠죠. 또 이분들이 파니까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죄송한데 그냥 비트코인이나 주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훨씬 더 냉혹한 면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저랑 공부를 하시던 어디서 공부를 하시던 괜찮아요. 여러분한테 도움만 될 수 있다면 다 좋습니다만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입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정보를 투여하세요. 물론 저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난 몇 년 동안에 시장을 제법 잘 맞추고 결과가 좋았던 분들은 저처럼 수요와 공급을 제일 집중적으로 보지 않으시던가요? 그렇게 맞춘 사람이 몇 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의 교집합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요새 하락론자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저는 솔직히 좀 그렇거든요. 이걸로 저는 처음에 그 생각을 했어요. 하락론자 분들이 요새 하는 주장을 가지고 뭐 부동산은 심리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심리 중요하죠. 근데 뭐 부동산은 심리다 말씀하시는데 이걸로 사람들이 설득이 될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조회수랑 댓글을 보면은 내가 여태까지 내 경험을 녹인 이거를 도대체 설명을 제대로 한 게 맞나? 난 지금까지 뭐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는 이건 자신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믿어보세요. 제 얘기 믿는 분이랑 그 얘기 믿는 분이랑 제가 쭉 있을 테니까 허락을 해주시면 5년 후에 한번 보세요. 결과가 같나 다르나. 절대 다릅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알거든요. 제가 부동산 시작할 때도 하락론자랑 여러분 저 때는 무슨 얘기 나왔었냐면 제2의 IMF 온다 그랬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이 말장난처럼 하는 게 아니고요. 제2의 IMF 온다고 집 안 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뭐 금리 인상에다가 규제에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규제가 지금 약간 면역이 돼서 그렇지 규제가 2017년도부터 나올 때 사람들의 그 공포감은 말도 못했어요. 2020년도에 막 법인 같은 거 규제할 때는 투자는 완전 끝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네이버에 쳐보세요. 2020년도에 법인 끝났다란 기사가 있나 없나? 널렸었어요. 안 끝났거든요. 본인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모두의 상식이 다르고 모두의 생각이 다르고 모두의 결과가 다르겠지만 이게 생각이 그만큼 다른 거예요. 이제 저한테는 이게 상식이에요. 수요와 공급이 있고 공급은 제대로 안 되는데 수요는 남아있다? 아니면 수요가 더 커질 수가 있다? 아니면 공급이 제한이 된다? 그러면 시장에서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럼 요새 왜 그러냐? 거래가 없으니까요. 이건 저도 못 맞췄거든요. 왜냐면 임대차 3법이 처음 나왔잖아요. 저도 다 못 맞춘다니까요. 전 못 맞춘 거 못 맞췄다고 딱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거래량이 서울이 1000건 밑으로 내려가는 건 저는 처음 봤거든요. 800건대 나왔었잖아요. 그럼 4월 달에 제가 봤을 때 4월 달, 5월 달 가면서 조금씩 회복하지 않겠어요? 제 생각에는 뭐 언론이나 아니면 읽어보면은 서울은 한 2,000건 가까이 되고 경기는 좀 크게 기대면 8,000건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카운팅하는 자료가 다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그 5월달은 좀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이걸 절대적으로 믿지는 않지만 지금 신혼부부들이 식장을 못 구해요. 올해 예약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식대가 한 30% 정도 인상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 전 수급을 믿잖아요. 손님이 많지 않으면 웨딩홀은 가격을 올리지 못해요. 그리고 신혼부부는 주요한 주택시장의 수요고요. 신혼부부
작년에 비해서 확실히 많죠. 왜냐면 결혼 시장은 제가 관심이 많이 있었겠죠, 한동안. 그럼 신혼부부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전월세 만료되는 사람은 서울에만 15,000명이에요. 15,000세대 올해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국힘당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는 공개 정보가 안 되겠지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급이 되고 있냐는 거죠. 이것만 생각해 봤을 때도 저는 시장이 불안하다는 생각인데, 저와 달리 뭐 거시경제학이나 기타 여건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존중은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맞출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결과가 좋은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저랑 아예 생각 결 자체가 완전 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향 자체가, 그러니까 결과는 다르더라도 방식 자체가 제 쪽이면 좀 괜찮은데, 완전 달라버리면은 제가 봤을 때 좀 답답하실 수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쨌건 저는 주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 시장에 있어서 좀 가지고 있으면 좋은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 여기까지 거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